내가 보낸 연락에 상대방이 어떤 답장이라도 하면 그 답장이나 상대방이 보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다, 저떻겠다 이렇게 유추라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낸 연락에 아무런 답장도 없다면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궁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왜 연애할 때도 기분 나쁘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반대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더 속이 타거나 안달나기도 하잖아요. 물론 무반응도 반응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반응이라는 반응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 뜻을 조금 더 확실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일십과 안일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끔 제 영상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답이 없으면은 그냥 끝난 거다, 차단한 거는 그냥 싫어서 끝낸 거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맞고, 차단을 했거나 내가 보낸 연락들에 답이 없다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많은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마치 재회에 대한 희망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거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재회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끌어내고자 찍는 영상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차단을 하거나 일십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핵심 전제는 거절이라는 거를 미리 깔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단이나 일십의 핵심 전제가 대부분 거절하고자 하는 심리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변수가 생기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 내가 상대방한테 했던 잘못의 경중, 상대방이 받은 상처의 크기, 연애한 기간, 새로운 애인이 생긴 경우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될 건 많긴 합니다. 이 중에서도 재회를 원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될 건 뭘까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쩔 땐 명확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왜 헤어지려고 결심을 했는지, 즉 이별의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대처 방법도 고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헤어지자 말한 게 내가 배려심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인 건데 거기에다 대고 별 시덥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상대방을 붙잡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마이너스가 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인 상대방이 이별을 택한 이유를 잘 알수록 그에 맞는 해결 방법, 재회를 위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일십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 상대방이 헤어지자 한 이유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이 떨어진 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힘들겠다, 이 사람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겠다, 혹은 내가 상처받는 게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졌다면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경우는 나랑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서 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미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미래 가능성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 연락을 일십했다면 상대방에겐 두 가지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론 내 반응을 떠보기 위함입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내가 갑의 위치에서 연애를 한 게 있다면, 상대방한테 모질게 대한 게 있다면 상대방은 내가 더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본인을 붙잡으면서 확신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내 연락에 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관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가와 주거나 본인에게 진심을 더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다시 만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을의 위치에서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일십을 하고 있는 거라면 재회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두 번째의 경우, 상대방이 억하심정이 커서 일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하심정이란 사전적 의미로 마음속 깊이 맺힌 마음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면에서 눌러오고
묵혀온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억하심정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상대방 본인은 나를 많이 좋아해서 져주고 또 맞춰준 게 큰데 그만큼 나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때 억하 감정이 쌓여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나한테 상처를 받은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이 관계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래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되게 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이 달아가더라도 이 관계를 이어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본인을 갉아먹으면서도 관계를 끌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본인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관계를 끝낼 용기를 가질 때까지 꾹꾹 참아왔다는 겁니다. 나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간 말도 잘 못해오고 참았던 사람, 상처가 있음에도 버틴 그런 사람이 이별을 말했다는 거는 이 쌓여온 억하 심정이 한계를 폭발했다는 겁니다. 임계치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한테 현실 혹은 자기가 당했다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연애를 했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상처받아가면서 힘들게 걔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마음 한켠에 속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나와 본인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답장이 없는데 계속 연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내가 잘해준 게 크니까 계속 나한테 매달리는구나. 이봐라,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구나. 이런 반발심이 드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래,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잘해주기만 했으니까 제가 후회가 돼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가치가 점점 상대방한테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상황을 바꿔서 방금까지는 미래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상대방이 하는 일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이성적인 끌림, 나에 대한 감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경우, 즉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이성적인 끌림이 낮아져서 헤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십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고 지금은 내 연락에 아예 답장도 안 하고 있다면 슬프지만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픈 마음,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읽고 씹고 있을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싫으면 그냥 차단하지. 왜 차단을 하지 않고 일십을 하는 걸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볼게요. 첫째, 내가 본인한테 잘해준 게 커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한테 잘해준 게 크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래도 본인을 좋아했고 잘해줬던 사람인데 나랑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정, 최소한의 예의, 본인이 관계를 먼저 끝내버린 거에 대한 미안함의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한테 잘해줬던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람한테 차단을 하는 행위 자체가 매몰차고 극단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나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본인이 전 애인에게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죄책감이나 미안함, 정으로 인해서 일십을 하는 경우입니다. 차단을 하지 않고요. 일십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궁금해서입니다. 호기심이죠. 정말 칼같이 인연을 끄어버리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한때 본인이랑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헤어졌더라도 완전히 무관심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지낼지, 내가 이별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혹시 나한테 새로운 사람 생겼는지 뭐 이런 소식들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소식이 궁금한 거라면 재회는 어렵지가 않겠네요. 쉽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 애인에 대한 생각이 문득 나고 소식이 들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본인에게 어떤 연락들을 보낼지 말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은 심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궁금증이 나랑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소하고 싶은 정도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 이상의 발전, 상대방이 나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크다면 단순히 일십에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일십을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적으로 남겨두는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나랑 재회할 마음은 없지만 내가 본인한테 잘해줬던 게 크기 때문에 놓치기는 싫은데 남주기는 조금 아까운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차단을 해버리면 아예 관계가 끝나버릴까봐 그건 또 싫고, 그렇다고 해서 답장을 하기에는 또 나한테 연락이 올까봐, 그렇게 되면 본인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일십을 하면서 미약한 연결고리는 남겨두는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처럼 나와의 관계를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심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연락은 보지만 답장은 하지 않는 일십인 경우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일십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큰 분류를 먼저 해야 한다. 그거는 어떻게, 왜 우리가 헤어졌는가 였습니다. 이때 두 가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미래 가능성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인 거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인 끌림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미래 가능성이 낮아져서 헤어진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내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억하 심정이 커서 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상대방한테 잃은 신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미래 가능성은 높은데 이성적인 끌림이 낮아져서 헤어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본인한테 잘해준 게 커서. 두 번째로는 단순한 호기심. 세 번째로는 이기적으로 남겨두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일십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 총 5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일십이든 안일십이든 답을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서인 경우도 많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답을 하지 않는 행동에는 각자의 동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보낸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슬프지만 현재의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즉시 대화를 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안일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셔서 영상 밑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